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소위 킹 달러라고 하죠. 이 달러화가 강해지면서 달러에 붙은 별명인데 이런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화는 반대로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상반기에 높지만 하반기에 내려가는 이른바 상저하고 그림을 예상했는데 이런 전망이 빗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내용 금융시장부 정선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환율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올해 초를 제외하면 다소 넓은 박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1,250원에서 1,350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8월 들어서는 1,300원 아래쪽으로는 아예 내려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계속 1,300원 위에서 머물러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길어지자 1,200원대까지 내릴 수 있다고 봤던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네. 달러원 전망치, 연말 전망치를 100원 정도까지 올렸는데요. 네네. 연말에도 1,300원 초중반의 달러원 환율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네네. 일부 은행이 전망을 수정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네. 우리나라 경제, 특히 반도체와 무역 수지,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 환율 전망치를 올려잡았다는 은행 구체적으로 네네. 어디입니까? 네, 제시된 표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 사이 가장 많이 전망치를 올린 은행은 HSBC로 네. 4분기와 내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전망치를 모두 100원씩 올렸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네. 노무라 역시 1,200원대로 봤던 3분기와 4분기 환율 전망치를 300원대로 올렸고요. 네네. 3분기 전망치는 90원 올렸습니다. 웰스파고도 마찬가지로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1,300원대 환율을 전망하고 있는 다른 은행들도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바클레이즈 그리고 캐나다의 RBC 캐피털 마켓츠 등이 모두 내년 1분기까지는 1,300원대 환율을 예상했습니다. 네네. 이들 은행이 달러원 전망치를 높인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킹달러 그리고 중국 경제의 부진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HSBC가 지난 6일에 발표한 외환 보고서의 제목은 왕의 귀환입니다. 여기서 바로 왕이 달러입니까? 네, 달러인 거죠. 그러면서 달러화가 올해 말은 물론 내년 말까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는데요. 네. 원래는 올해 말에서 끝날 것으로 봤던 달러화 강세가 내년 말 그러니까 1년이나 더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바꾼 겁니다. 네네. 이 때문에 원화 전망치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네. 달러 위안 전망치도 당초 7.1 위안에서 7.3 위안으로 올렸고 예. 달러 엔도 135엔에서 150엔으로 유로 달러는 1.15 달러에서 1.05 달러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다 이제 달러의 가치를 높게 본 건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제 왠지 이제 환율은 1,300원 달러원 환율이 1,300원대라는 게 뭐 대세가 됐다라고도 이제 보이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그 은행들이 이렇게 전망치를 올린 이유는 뭡니까? 네, HSBC의 전망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제목이 희망을 잃지 말라입니다. 네. 네, 약간 비장하죠. 네네. HSBC가 먼저 지난 6월에는 원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돌아섰다고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예. 이제 올해부터 해외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서 네. 이중 과세 부담을 완화했고 네. 그 때문에 대규모 배당이 유입된 것 그리고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의 위축이 바닥을 찍은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6월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네. 시중은행이 보유한 이란 동결 자금 약 8조 원 가량의 환전 이슈가 나왔고요. 네. 7월에도 수출 성장률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HSBC는 그러면서 8월에는 IT 수출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면서 네. 인공지능 관련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IT 업계의 다른 부분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산업 전반을 주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방금도 이제 반도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희망을 잃지 말라는 제목에서 그 희망이 왠지 반도체를 네네, 말하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제 결국 원화 약세 요인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 강세 요인도 같이 있었다라고 본 거군요. 네네. 네, 그렇게 아주 비관적으로만 본 건 아니라 사실 달러 때문에 원화도
좋을 수만은 없다. 그렇지만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은 낙관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세대 채권 지수죠. WGBI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HSBC 전망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WGI에 편입됐을 경우 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고요. 네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인다면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원화의 약세를 막아줄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달러원 환율의 연중 고점이 1,343원인데요. 네. 국내 외환 딜러들은 한국은행이 스무딩 오퍼레이션, 즉 미세 조정을 통해 1,340원을 단단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WGBI에 우리 지수가 더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네네. 이제 달러가 유입이 되고 달러 네네. 공급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올라가면서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원화 자체가 그러니까 약하지 않은데도 이 환율 전망치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건 결국 이제 달러가 강해지면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달러가 생각보다 덜 강하게 간다고 하면 이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이제 예상하는 곳들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모든 은행의 전망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예. 1,200원대 전망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연말 전망치는 1,250원이었고 네. 일본의 MUFG 은행은 4분기 1,280원으로 봤고 크레딧 아그리콜 역시 1,280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1,200원대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은 외국계 은행 약 20곳의 전망을 모두 취합해서 평균을 낸다면 여전히 1,200원대일 것이라면서 1,300원이 대세는 아니다. 물론 전망입니다만 그렇게 네네. 지적을 했고요.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전망한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올해 실제로 환율이 1,24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고 네. 1,300원대로 올라온 적이 두세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에는 다시 1,200원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100원 정도는 더 내릴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네네. 미국 경제가 이제 노랜딩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연착륙,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침체가 없을 걸로 봤나 보네요. 원래는 침체가 없을 거라고 봤다기보다는 노랜딩 전망이 좀 우세한 가운데 우세했군요. 달러가 조금 많이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뭐 그 때문에 연준이 금리도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조금 많았지만 네네. 이것도 뭐 이 연구원님의 전망이긴 하지만 네. 이제 하반기 그리고 연말에 갈수록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실제로 오늘 이번 새벽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11월에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네. 이런 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1,300원대와 1,200원대를 두고 이 환율 전망이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올해가 지금 한 이제 약 3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올해 한 4분기부터 내년 한 초까지 이제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뭐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위안화의 움직임 그리고 수출과 무역 수지, 네. 외국인의 증권 투자 등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화가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죠. 네. 대리 통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위안화에 대한 약세 베팅이 어려울 때 네. 규제도 덜하고 방향성도 비슷한 원화에 대신 베팅한다는 개념입니다. 네네. 그래서 원화가 위안화와 거의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 우려가 제기됐었던 지난 8월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이제 부도 맞을 네네.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네,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달러 위안 환율이 크게 튀면서 달러 원도 같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역에 홍콩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 위안 환율이 지난 8일에는 7.368이 위안까지 올라서 연고점을 찍었고 네. 이는 역의 위안화 시장이 생긴 2010년 이후 지난해 10월 하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위안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건 이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반대로 위안화 가치는 떨어졌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 그게 이제 역대급 수준이었다는 네, 거군요. 근데 다 중국 당국에서도 당연히 이 상황을 좌시하고 있지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위안화 약세가 심해지면서 중국 당국이 나서고 있기는 합니다. 예. 강력한 구두 개입을 내놓기도 했고 홍콩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해 위안화 유동성 자체를 고갈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위안화를 빌려서 매도하는 비용을 높이는 것인데요. 또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있죠. 예. 일부 대형 은행에 고객들이 달러를 매수하는 것을 미루도록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러를 강제로 못 사게 할 수도 있나 보네요. 네, 천천히 사달라라고 사더라도 네, 천천히 부탁을 네, 하는 네. 것이죠. 뭐 비공식 창구지도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뭐 중국이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네. 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해외 여행 수요로 달러가 많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네. 환율 변동성을 좀 줄이겠다라는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인민은행은 은행 간 외환 거래 시장의 외환 포지션을 곧바로 정리하지 말라고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고객에게 달러를 팔았지만 달러 매도 포지션을 줄이지 말고 잠깐 장부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덜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장부상으로라도 달러가 지금 부족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고요. 예, 예. 기업이 6천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633억 원의 달러를 매수할 경우 인민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중국이 아주 열심히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도 원화 가치가 위안화에 많이 연동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위안화 가치 방어가 원화에도 나쁠 거는 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앞에서 환율 전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최근 무역 수지 흐름도 조금 짚어주시죠. 네, 무역 수지는 달러의 수급과 직결됩니다. 무역 흑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달러 공급이 늘어나서 원화 네.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흑자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들어 생기는 불황형 흑자라는 점이고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네. 이달에도 1일부터 10일까지 집계된 무역 수지는 16억 4,400만 달러 적자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흑자라고 하면 뭐 달러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기는 하겠지만 이제 우리 경기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니까요. 네네. 네, 그런데 하반기에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들이 살아날 거라는 전망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무역 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사이클 역시 바닥에 가까워졌지만 네. 낙관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예.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BNP 파리바는 연중 스마트폰 출시 사이클, 그러니까 뭐 4분기 정도가 되겠죠. 예. 이 덕분에 단기적으로 전자제품 수출이 계절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하지만 겨울로 가면서 에너지 수입량이 다시 늘어나면 부정적 계절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교역 조건이 원화에 미치는 부담이 증폭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원화 약세가 정점을 찍었지만 전반적인 경기 사이클이 반전되는 분명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정선미 기자와 함께 환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